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전남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권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또 앞으로 결과가 어떻든 지저분하게 정치를 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부모 자녀 소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2021년 부모 자녀 소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는 지구야 미안해, 우리가 변할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은 지방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위원회로 지난달 26일 김용록 전남지사와 지역대학 총장들이 함께한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협약의 후속 대책으로 꾸려졌습니다. 도는 상생협력추진단에서 발굴한 과제를 다음 달 김 지사와 도내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발 예정 인원은 22개 과목 378명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립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지역 청정 갯벌에서 자란 신안천사굴이 신세계그룹 식품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출하되어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신안천사굴은 민선 7기 들어 군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청정 갯벌에서 노출식으로 양식돼 맛과 식감이 뛰어나 일반 굴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국토교통부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초안 공람은 다음 달 2일까지 무안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기존 활주로 2,800m를 360m 더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화순군과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식단 감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식단 작성 지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영유아 보육법 등 개정된 관련 규정 내용을 빠르게 반영해 현장 의견 맞춤형 식단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식단에는 어린이 성장을 위해 후식과 간식에 생과일과 유제품 제품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관광택시 운영 활성화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관광택시 운행자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광택시 운행자들은 논의에서 젊은 층에 맞춘 관광택시 인터넷 예약 플랫폼 구축과 순천역 택시 승강장 불편사항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순천역 버스와 택시 승강장 이동 동선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우천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에서 인구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 7월 말 현재 인구는 22만 379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7.43%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0으로 전남 1.18은 물론 전국 0.84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기적인 인구 증가 방안을 연구하고
대기업 투자가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의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담양 친환경 과일이 경기도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꾸러미 공급 사업업체로 최종 선정돼 경기도 가정 보육 어린이들에게 공급됩니다. 담양 농협 친환경 공공급식센터가 경기도 가정 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꾸러미 공급 사업업체로 최종 선정돼 군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3만여 가정에 건강과일 꾸러미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의 신소득 작목인 녹차골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 품목은 캠벨 포도와 거봉, 샤인 머스켓과 블랙 사파이어 등입니다. 현재 보성군의 포도 재배 면적은 29농가 6.5헥타르에 달하는데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지로 포도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포도가 보성 지역의 틈새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흥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사이버 상담 건수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 상담 건수가 정신건강과 가족,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의 순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19에 온 가족이 모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